자, 오늘 우리는 회피형 전 연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회피형 전 연인은 저희 내담자들이 가장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흔한 유형의 전 연인입니다. 만약 저희 헤어진 연인 재회 프로그램의 배경 지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애착 유형에 관한 저희 칼럼들을 몇 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4가지 주요 애착 유형에 대해 정말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내담자분들은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전 연인들은 대부분 회피형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묘한 관계성이 있어서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또 거의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실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회피형 전 연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회피형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회피형 애착 유형이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전 연인과 다시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의 특정 상황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인 www.x-boyfriendrecovery.com에 들르시거나 거기서 제공하는 재회 가능성 퀴즈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무료 퀴즈를 푸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퀴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답을 작성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재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회피형의 가장 큰 특징은 친밀감의 부족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을 완전히 피하거나 연인과 거리를 둡니다. 많은 분들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연애 자체를 완전히 피할 거라고 오해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도 연애를 하기는 하지만 단지 연인 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갈등을 대처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들이 연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꽤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외로운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인 수준에서 말이죠. 회피형 애착 유형의 모든 행동 기저에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회피형 애착 유형을 대할 때 특히 회피형인 상대가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들의 세계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회피형 애착이 무엇인지 그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미 조금은 공감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것은 그들이 여러분과의 관계나 함께 보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제가 이 방법이 그 사람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라고 제안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일리 있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남자가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지, 어떻게 회피형 남자가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하면서 밀당을 하라거나 이것저것 하라는 아주 뻔한 조언들을 무작정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조언들 중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상당수는 효과가 없습니다. 회피형에게 딱 맞춰진 조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기 전에 회피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회피형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연결감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사랑과 친밀감이 생기면
자신의 자유가 사라지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실망과 불안정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이 연인의 필요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연인 관계는 순식간에 의무적이고 죄책감이 들며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동안은 관계를 유지하는 척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짧게 덧붙이자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 사람 주변에 어떤 기운이 맴도는 것 같거나 상대방의 행동 신호를 알아채고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라고 하면 상대방은 별일 아니야. 다 괜찮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더 캐묻다 보면 상대방은 결국 화를 내며 도대체 네가 문제야.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왜 나를 좀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입니다. 이게 바로 회피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해야 회피형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했고 제가 찾아낸 답변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독창적이거든요. 이별 상담 업계에서 회피형을 위한 이런 방식의 조언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들의 시선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공감하도록 그렇게 길게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거나 애타게 찾도록 만들기 위해 제가 제안할 여러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연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요소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소입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이 관계에서 벗어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전 연인을 자유롭게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내담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재회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애착 유형을 연구하면서 많이 알게 된 사실인데 재회 상담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불안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회피형인 상대방은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을 접었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제는 다시 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제야 그들은 이제는 애틋해 해도 괜찮겠구나. 이제는 전 연인을 그리워해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에 대해 그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한다고 느끼면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아주 가벼운 연락조차도 불편한 감정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연락이라도 회피형의 자기 조절 시스템에 방해를 주어 불편한 감정이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덜 할수록 그들은 사실 더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 회피형은 전 연인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예비용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저희 재회 프로그램에 와서 자료를 다 보고 무료 퀴즈도 풀고 나 전 연인이랑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하라고 알려드리는 첫 번째 지침인 연락 끊기 규칙을 읽게 됩니다. 이 규칙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연인의 전화기에 70통의 문자 메시지와 15통의 음성 메시지를 폭탄처럼 쏟아붓고 결국 차단을 당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전 연인이 회피형일 수도 있지만 꼭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아직 내가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혼자만의 공간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입니다. 내 감정에 답해야 한다는 위험이 없어야 그들은 비로소 당신을 자유롭게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고 자신을 다 잊었다고 생각해야만 그들은 관계에 얽매일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숨겨두었던 낭만적인 감정을 마음껏 펼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전 연인에게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비뚤어진 즐거움까지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내 곁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자신만의 믿음을 확인받는 동시에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전 연인을 그리워하고 아련하게 떠올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연애를 하면 한동안은 좋겠지만 결국엔 떠날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면 설령 그 이별이 자신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좋아. 이제 그 관계를 애틋하게 돌아볼 수 있겠어. 이제 그 사람을 그리워해도 되겠어. 라고 느낄 만큼의 충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형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의 핵심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소입니다. 보통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든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피형 전 연인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고 전 연인을 회피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좋아, 크리스. 그럼 난 뭘 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하죠, 크리스?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침내 자유를 느끼고 여러분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을 때쯤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부터 전 연인을 잊는 데 집중해야 할지, 그 시기를 가늠할 지표를 찾고 계시다면 그들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지표가 됩니다. 만약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보게 된다면 회피형의 경우에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은 아마 여전히 당신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과의 좋았던 관계가 만들어 놓은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연인을 그리워해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현재 저희가 애착 유형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과 재회 성공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회의 핵심은 이별 후 여러분 스스로가 최대한 안정형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는 전 연인과 재회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방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의 기존 전략을 2021년 버전에 맞게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말해 그 사람과 재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재회하지 못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상태라면 대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은 이번 연락 끊기 기간을 오롯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다시 쌓아 올려서 그래, 그 사람과 다시 안 만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프겠지만 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전 연인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막상 전 연인과 대화를 하게 되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회피형을 대할 때 특히 중요한데, 그래,
난 이제 괜찮아. 난 내 삶을 살고 있고 널 마음에서 놓아주었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회 가능성 퀴즈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설명란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지 않으셨거나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